자, 이제 11강 보겠습니다. 11강 1번. 이거 어려웠을걸요? 이거 3번 했다, 손. 아무도 없어? 4번, 3번? 잠깐만, 다시. 1, 2번은 안 했을 거예요. 1, 2번은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3번, 4번, 5번. 죄송, 혹시 1, 2번이세요? 아니에요? 몇 번 했어? 3번. 나연이. 4번? 자, 잘 봐. 당연히 정답자는 있는데,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inspired. 분사구문을 시작하죠. 영감을 받았대요. by the pioneer가 앞에서 개척해 나간 사람들을 pioneer라고 그래. 그래서 pioneering work of the psychologist Daniel Kahneman.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Daniel Kahneman? 심리학이 없어요? 뭐 연구해봐. 뭐 위대하신 분인가 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대요. 그리고 이걸 레이트 지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한테 레이트 쓰면요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예, 고예요, 고. 그래서 고 에이머스 트베르스키라는 분의 업적의 영감을 받아서 the field of psychology, 심리학 분야가 has cataloged. catalog가 뭐예요? 카탈로그. 그래서 내가 생각한 범주에 맞춰서 이것저것 분류하는 걸 catalog라고 그래요. cataloged a large inventory of behavioral anomalies. anomaly는 아마 안 외워도 수능에서 각주 달아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행동을 anomaly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 뭔가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inventory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이것저것 행위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해서 집대성했다는 뜻이야. 영감을 받아서. 자, 근데 그 anomaly가 뭐냐면 people clearly violate. 아까 방금 배웠던 단어죠. 위반하다, 침해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predictions and prescriptions of standard economic models. 경제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경제 모델이 뭐야 이거? 말 그대로 경제학적인 그 설명이란 뜻이야. 뭔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네?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모델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prediction, 예측이고 prescription이 이거 너네 처방전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는 절차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벗어나는 거래.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이죠. 아니 이상한 행동이라면서요. 그러면은 violate가 맞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생각이랑 좀 벗어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떨어져? 수요가 떨어지잖아. 근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명품이라든가. 그지? 이제 그런 조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랑 좀 뜬금없이 달라지는 거를 연구했대요. 이게 핵심이지. 자, it is common. 가령 for someone. 자, it is common 하자마자 가주어잖아. 그럼 뒤에 찐주어 나오겠지. 근데 for 했네? for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to be willing. willing이 뭐예요? 뭐뭐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잖아. willing to drive across town.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할까? 은유라기보다는 그냥 예시예요. 은유는 아니에요. 예시죠, 예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고양시잖아.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한 어느 정도 김포는 너무 가까운데. 그냥 김포라고 하자. 고양시에서 김포로 넘어간 거야, 운전해서. 그러할 의향이 있대. 뭐 하기 위해서? 10달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20달러짜리 라디오를 사는데. 근데 뭐는 안 하려고 한대? 1000달러짜리 TV를 사는 데는 10달러 꼬작 아끼겠다고 김포로는 안 간대. 니네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지? 뭔가 조그만 거 살 때 좀 크게 차이 난다? 그러면은 발품 팔아서도 가는데, 근데 뭔가 겁나 비싼 거 사는데 10달러, 몰라, 그냥 귀찮아, 그냥 주문.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지? 이번 답은 일단 여기 언윌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는 윌링이어죠. 왜? 벗으로 서로 대비되니까요. 이거는 맞죠? 1000달러 살라고 10달러 아끼는 거 안 한대. 뭐랑 같은 말이야?
됐지? 아니 둘 다 똑같은 10달러잖아. 그럼 아끼려면 둘 다 똑같이 김포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는 안 하냐고. 똑같잖아. Yet, the benefit of making the drive is $10 in each case. 운전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야? 10달러 아끼는 거지. 이제 운전을 하면 10달러를 아낄 수 있어. 그러니 implicit, 이거 지난번에 너 맞췄었던 것 같은데? implicit 뭐예요? 내제 맞아. 암묵적인. 그러면 겉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운전의 암묵적 비용,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뭐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기름값, 그죠? 근데 만약에 기름값이 10달러보다 싸,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10달러보다 덜 들어. 그러면 rational person, rational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죠. 합리적인 인간, 합리가 뭐랑 같은 말이야? 뭐랑 같은 말이야? 자, 위에서 찾아. 합리. 됐지? 자, 합리적인 인간은 drive across town, 김포로 간대. both야, both 뭐 가르쳐? both. 둘 다니까. 20달러짜리랑 1000달러짜리 얘기한 거야. 20이든 1000이든 10달러 아끼겠다고 김포 간대. 근데 잘 봐. 여기 자 3번 하신 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3번 할 때 뭔가 1, 2, 4, 5 다 답인 것 같아서 3번 했을 거예요. 그럼 어필해 보세요. 아니 저는 저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less than 10달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more than 10달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게 그러니까 시아 말은 지금 이건 모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자, 이거는 왜냐면 rational 이거는 그냥 근데 스탠다드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게 behavioral anomalies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말이 길어진다는 건 근데 지금 근데 rational person이 아무리 그 논리적인 사람이어도 저게 아니 저기 선생님 당신이 모월이라며. 이거는 경제 모델을 침해한 게 아니라 넌 그냥 상식을 부신 건데 우리 지금 너 김포 간 이유가 뭐야? 10달러 아끼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10달러보다 높아. 기름값이 12달러 드는데 그럼 운전하는 게 맞아? 야 그럼 나 김포 가서 2달러 손해보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아 코인을 잘못 읽었나? 근데 뭘 저요 비용이 더 크면 그럼 바보짓 한 거잖아. 이건 레셔널이 그냥 빠가야로잖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스탠다드 이코노미 머더스가 아니라 그냥 커먼 널리지가 왕 계신 거잖아. 이거는 말이 되냐고. 비용이 낮아야죠 당연히. 아니 저 save 10달러를 똑같이 봤어요. 저 10달러 저 implicit cost 저거를 그냥 무시 갔어요 사실.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자, 사람들은 종종 설명해요. 그들 reluctance는 뭐야? 꺼림. 그러니까 좀 주저함. 좀 주저한데.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준대. 뭐 하는 주저?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였죠. To make the drive for the television. 텔레비전을 사는데 운전을 하는 건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대. 안 하고 싶대잖아. 언윌링이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게 궁금해. 아니 어차피 둘 다 10달러 아끼는 거면 개꿀이잖아. 그럼 가서 김포 가서 사야지. 근데 왜 안 하냐고. 우리도 그게 참 궁금해. 이게 이 질문 핵심 아니야. 이거 맞잖아. 다 5번이죠? 원영아 맞추고 조는 거야 지금? 어? 자, 너 이거 왜 5번 했어? 너의 마음속 자아가 5번으로 찍으래? 왜 5번으로 찍으래? 자, 볼게요. 뭐라는 거죠. By saving the $10 savings is such a small percentage. 왜 안 간대? 야, $1000에서 $10 아끼겠다고 내가 지금 그거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 이유가 이거라는 거잖아. 이게 anomaly의 이유였던 거잖아. 그죠? 야, percentage가 뭐랑 같은 말이야? 20달러에 10달러면 크지. 절반이잖아. 근데 1000달러에 10달러는 훨씬 더 작지. 이거는 상대성이지. 그치? 그래서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용과 이득을 reckon이 뭐냐면 거기 지금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써있나? 이게 뭐냐면 비용 같은 걸 이렇게 재면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면서 계산하는 걸 reckon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reckons benefits and costs in 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제 모델이지. 경제 모델에 따르면 상대성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돼? 10달러 무조건 아끼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가야지. 그러니까 relative 아니라 뭐라 했어야 돼? absolute라고 했어야죠. 그다 5번. 5번의 답의 근거는 비율이 아니라 저 term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에 in 있네요. 그쵸? in 있으면 관점. 그러니까 절대적 관점으로 비용과 이득을 계산해서 써야죠. 그러면 가서 운전해서 사오셔야지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낄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거 배우는 게 이제 심리경제학이니 뭐 소비자 행동론이라든지 이런 거잖아. 그치? 이제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아가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은 돈만 있다는 게 아니야. 방금도 얘기한 이런 심리적인 비용, 정성적, 즉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용까지도 추산해야 된다는 거지. 김포 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발품 팔 바에는 그냥 사고 마라. 10달러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너 저기 뭐야 롯데월드 갔어. 제일 먼저 뭐 기다려? 그럼 롯데월드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기다려? 잘 안 가요? 유리 뭐 기다려요? 자이로 들어? 자이로 들면 안 기다려도 돼. 그냥 그거 계속 타도 돼. 그거 되게 없어. 그건 그냥 지옥으로 가는 문이야 그냥 그거. 그거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타보세요. 뭐지? 그 뭐냐? 프렌치 어쩌고? 프렌치 레볼루션? 그건 그냥 거의 애기들 장난감이죠 그거는 거의. 뭐 기다려요? 가면? 그렇지 아틀란티스 기다리겠지. 근데 아틀란티스 기다리는 시간 아까우니까 뭐 하면 돼? 매직 패스 사갖고 계속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매직 패스가 그게 뭐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아니 저 진짜 롯데월드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내년에 여자친구 죄송해요. 남자친구랑 가세요. 자, 이 문법 하나만 잡을게요. 얘들아 이거 뭐예요? 월, would.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뭐야? 시아야. 뭐? 그러니까 가정 과거이면 뭐야? 특히 옛날이요? 일단 나연이랑 저기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이건 나중에 저기 기말고사 끝나고 쌤이 정리해줄게.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이 과거에 낚이면 안 돼. 과거는 이거 옛날 아니야? 지금과 반대. 지금 사실 반대잖아. 알겠죠? 그리고 이 reluctance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어요. 이 두 개만 문법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regardless of는 모르시면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상관없이. 자, 그렇죠. 상관없이죠. 자, regardless of their generation. 자, 세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세대잖아요. MG. 아니지. 밀레니얼은 너네고 Z가 그 앞에 애들이잖아. 85년까지인가가 그거야. 나름 굳이 정의하면 그렇게 뭐 배타적인 표정 짓지 말고 좀 상처받아서 니네가 진짜 고소할 뻔했어 진짜 명예훼손죄로. 니네 지금 몇 년생이지? 니네 07인가? 네. 07, 와 07이야? 저랑 15살 차이거든요. 너 그거 우화의 함축적 의미 빨리 얘기해. 뭐야 그거? 우화 뭐야? 우화가 뭐야 그거?
와, 15밖에 안 돼? 아니면 상처만 남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는데 왜 왔지? 아씨 모르겠다. 자, 일단 우리가 세대와 상관없이 everyone wants to be valued. 모두 다 소중히 여겨지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야기가 들리길, 그러니까 내 말이 사람들한테 들리길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each one of us might express our thoughts and receive information differently.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우리는 다 정보를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르게 받는데. 부정서술이죠. 그지? 그러니까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라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회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대리급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주인 밑에 사원은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서운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1번이네. 자, 읽어보면.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연결해야 돼? 데이를 씹으면 안 되겠죠. 그들이 연결이 돼야겠지? 그들이 걸어갖고 사무실로 간대. 베이비 부머 피어 뭐야 피어? 동료. 동사로 쓰면 또래야 또래. 동료는 colleague, coworker야. 또래라고 해야 돼. 왜? 동사로 쓰면 뭐야? 야 이거 한 4-5번 했어. 너 했어요. 맞아요. 주시하다보단 응시하다예요. 응시하다. 얘들아 이거 시험 응시하다가 아니고 응시가 이러고 보는 거. 오늘 여러 상처 받네요. 자, 왜냐면 니네 다 어떠니까 이렇게 봐야 구분된다 해서. 그래서 또래야 니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너네 내년에 대학 가면 피어 레이팅 할 거야. 피어 레이팅이 뭐냐면 팀플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원용이랑 시아랑 나랑 이렇게 팀플이야. 그래서 피어 레이팅 하면 이제 기말고사 딱 끝나고 기말고사 밑에 피어 레이팅 구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 팀원 이름 쓰고 거기에 나 빼고 각각의 기여도 쓰는 거야. 그래서 원용이는 자기만 했으면 기여도 5, 막 이러고 시아 90, 막 이렇게 하는 게 피어 레이팅이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피어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베이비 부머잖아. 베이비 부머가 뭐야? 어린.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치면 전후 세대. 그래서 50에서 60년대생들 지금 장난 아니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92년생이 73만이거든요. 우리가 베이비 부머들의 애들이라서 우리가 그래서 개체수래. 죄송해요. 자, 인구수가 많아요. 맞는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베이비 부머가 그 갑자기 빵 하고 사람 겁나 많았을 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60년대생이거든요. 그땐 그래서 반이 막 14개, 15개, 한 반에 60명, 70명. 근데 저희는 40명. 니네가 지금 한 20명 되잖아. 30명은 돼? 그래도. 근데 2007년생이 좀 많잖아, 참. 니네가 황금돼지라서 그때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가다 쭉 하고 살짝 올라가. 니네가 좀 많아. 그래서 동사 1, 동사 2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한 과장, 부장 정도 되겠지. 는 가 직접 사무실로. 근데 X세대, 이게 딱 우리겠지? X세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윗세대구나. 한 7, 80년대생들, 70년대생들은 이메일을 해. 그리고 밀레니얼, 너네들은 문자 보내, 카톡. differently네? 자, 근데 1번 하면 돼, 안 돼? differently 연결되잖아. 근데 데이가 없잖아요. 그죠? 1번 탈락. 그들이 없어요, 여기. One of my clients was struggling with. 내 고객 중에 한 명이 되게 안간힘을 썼대. How some of their baby boomer employees. 그러니까 과장님, 부장님들이 trying to build personal relationships. MZ세대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대. 근데 부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박 대리 이번 주에 나랑 등산 갈래? 이거밖에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지. A few of these employees read articles. 기사를 읽었대. 근데 그 기사가 recommended specific methods for communicating with each g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세대에게 어떻게 할지를 딱 특정한 방법을 권고하는 기사를 읽었대. 누가? 이분들이. 오케이. 2번 탈락. 이 specific이 이걸로 연결되죠. 의미상으로. MZ는 이렇게, 니네 친구들은 이렇게. 그지? 자, the boomer employees
then went on to use this information to inform how they communicated with all of their co-workers of various generations. 자, 3번 뒤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연결 포인트 누구게? 한 단어. 더? 이거? 글쎄요. 뭐 딱히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디스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해. 근데 2순위야. 1순위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디스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 뭐라고? How? 와우. No. No. 지시사 연결사. then 뭐야? 그리고 나서잖아. 시간 순서대로 위에 하고 다음에 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이제 디스를 잡아야지. 이 정보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대. inform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니네 이거 알리다 하면 말이 이상하다? 봐봐. 어떻게 그들이 모든 서로 다른 세대의 동료들과 의사소통할지를 알렸다? inform 뒤에 만약에 사람이 나오잖아. information이 정보잖아. 그래서 사람이 나와. 그러면은 방금 시아랑 지우가 얘기한 대로 뭐뭐를 알려주다 라고 해석하세요. 실행하다라기보다 inform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뒤에 inform 뒤에 사람이 아니라 뭔가 뭐라고? 추상적 명사가 나왔다. 여기처럼. 이러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에 맞춰서 그거를 내 입맛대로 활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내가 아는 대로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웠잖아 지금. 배웠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써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줄게. 배운 대로 써먹는다 여기서. 그러니까 읽었잖아. 읽었으면 써먹어야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3번 탈락. 그리고 나서잖아. 읽고 써먹어야죠. then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4번. on the surface. surface가 뭐야? 표면이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자, this 잡아야죠. 이게 뭐인 것처럼 보였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대. But it soon started to stir. stir가 뭐야? 휘졌다. stir가 그렇지. 그러니까 stir가 휘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some controversy. 그러니까 논란을 야기한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Because 왜냐면 people did not understand why they were getting an email when someone else was getting a face-to-face conversation. 왜 부장님끼리는 지들끼리 만나서 속닥속닥하고 왜 우리는 이메일 보내세요? 왜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표면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이거 얘기한 거죠. 4번의 근거 4번의 근거 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자기가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세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게 본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도 좀 헤아려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부장님이 등산과장 갈 거예요? 네. 오, 사회성 장난 아닌데? 저 등산 좋아해요. 아, 등산 좋아해요? 그럼 낚시 가자면요? 가요. 너 영업직 해라. 잘할 것 같은데? 너 부장님이 등산과장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군대나 가. 군대 가야지. 진짜. 원영이 군대 2년 남았네? 어? 근데 원영이가 선임이면 원영이가 선임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저 표정 봐. 죽이고 싶다 진짜.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질문 있어요? 일단 오늘 2번까지 하고 자, 토요일에는 리딩 부스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발고 3은 내신 강의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정발고 내신러들은 지우는 이번에는 내신 숙제 해야겠죠?
4부터 6단계 풀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뵙시다. 자, 수업하기 전에 높아심에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자, 오늘 몇 시에 자야 된다고요? 무조건 11시에 제발 침대 그냥 누워 그냥. 제발 부탁할게. 뭐 내신을 공부한다라든가 뭐라고? 그냥 10시에 끝낼게. 뭘 빨리 끝내. 자, 뭐 그렇다고 내일 막 엄청 대단한 날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똑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일반적인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보다는 무게감이 확실해요. N수생이 끼니까. 그리고 아직 반수생 안 들어왔어요. 반수생 9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반짜리 평가원 시험이고요. 반수생 완전하게 들어온 건 9월이에요. 6월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러면 원서 접수 4, 5월 해야 되는데 얘네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수생은. 그래서 9월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수능만 보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확실히 내일 탐구가 무게감이 좀 있을 거예요. 좀 빡셀 거고요. 국어랑 영어도 뭐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내일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풀 컨디션으로 볼 가치가 분명하기에 오늘 무조건 11시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내일 후회하시지 말고. 내일 내가 원하는 건 좋은 성적이 아니라 최선과 노력의 결과를 원하는 거지. 깽판 치면 진짜 답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일 최선을 다해서 해오시고요. 깽판 친 흔적이 있다 하면 저 그냥 진로 상담 안 해드리랍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1시간, 2시간을 써야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요. 내일 시험만 열심히 보면 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망쳐서 5등급, 6등급 나와도 완전 웰컴이야. 나 시험 성적 갖고 뭐라 절대 안 해. 수능이 6등급 나오면 모를까. 그죠? 평가원 시험이 6등급 나오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충분히 숙면하시고 목요일에는 전 과목 채점에서 다 들고 오세요. 알겠죠? 한국사까지도. 한국사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등급 맞아도 돼요. 물론 매국노라고 욕은 먹을지언정 네가 발설만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1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 반칙이야. 의미 1도 없어. 너 그래놓고 이번엔 제천 까먹고 연고 생각날 거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해봐야 까먹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포인트 잘못 잡으셨는데 거기 시험 문제 하나 나올까 말까 할 거면 근현대사 하세요. 차라리. 근현대사는 그냥 끊어서 그냥 딱 잘라서 흥선대원군부터 하시면 돼요. 그 흥선대원군 앞이랑 뒤에 전혀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서 뒤에만 하셔도 돼요. 차라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던가요. 알겠죠? 왜냐면 근현대사가 70이에요. 출제 범위. 그러니까 앞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됐지? 혹시 그러면 아까처럼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있으면. 없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 확통이요. 확통? 너 확통이야? 네. 너 엄매 아니야? 네? 어? 엄매 아니었어? 네? 그 정도 하시면 아, 미안해. 나 화작이라. 나 지금, 미안해. 확통을 화작으로 들었어. 나 지금 귀 뜯어버릴까, 이거. 확통 뭐? 확통은 어떻게 하냐고? 확통 그 30, 그러니까 20, 30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7월. 확통을 포함한 미적분은 근데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확통은 안 해도 돼요. 확통 점수 낮은데 수완수도 점수가 너무 준수하다. 이러면 오히려 A급 플랜이야. 아니 앞에는 괜찮은데 그 29, 30. 그러니까 그거 날려 괜찮아. 거기 중요하지 않아. 수학 1, 2만 잘 풀면 돼. 또 국어 꼼꼼히 풀려다가 시간이 너무 이거 꼼꼼히 풀려다가 시간이 모자란다. 일단 내일 문제 풀 때 일단 마인드는 뭐냐면 이걸 수능이라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이걸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수능이라고. 그래서 수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푸는 전략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천천히 꼼꼼히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시간이 모자라? 그럼 그냥 모자란 거 그냥 다 버리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푸는 건 정확하게 다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고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제일 좋아요. 너 화작인가? 다행입니다. 그럼 엄매는 더욱이요. 더. 또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둘 중에 하나죠. ADHD 약을 먹거나 아니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잡생각이 나는 거 ADHD잖아. 그럼 그거 판정 받아서 약을 드시던가 아니면 훈련을 하셔야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잡생각 나는데 그거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걱정과 번민에 다 압박감 느끼면서 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네, 괜찮아져요. 근데 ADHD 확률이 낮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성인용 ADHD거든요. 아, 제가 ADHD 환자예요, 제가. 제가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물론 이건 뭐 여기서 밝힌 건데 뭐 약을 먹든가 그러면. 근데 그거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선천적으로 드는 그런 잡생각이면 약이 해결해 주는데 그냥 드는 잡생각은 절대 안 없어져. 그거 그러니까 가서 괜히 저도 ADHD인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ADHD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극소수예요.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의심되니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난 되게 힘들었거든.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빠가야로라서 그걸 못 푼 줄 알았어. 나는 잡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 나도 만약에 이렇게 풀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인이 된다고 ADHD가 갑자기 빵 하고 생긴 게 아니라 ADHD가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땐 그게 좀 심해. 그러니까 노홍철처럼 막 산만한 애들이 ADHD인 줄 알았지. 박명수도 ADHD거든. 그래서 박명수 아저씨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 온지 모르잖아.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왜요? 한 명 있어요? 의심 환자? 아, 왜? 뭐 있어? 근데 혹시 난가 하지 마세요. 아닌 가능성이 90%예요. 그리고 넌 근데 진단받은 아니라며. 근데 보통 왜냐면 중학교 때 아닌데 고등학교 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냥 태어났을 때 애초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냥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야 이거.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 너 안 똑똑하잖아. 그건 진짜 다시 재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야, 무슨 거 내가 무슨 거 아니다. 자, 이제 좀 진도 나갈까요? 자, 갑자기 질문이 쓸데가리 없는 대로 생 것 같아서. 저는 IQ 안 좋아요. 근데 언제 측정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저도 IQ 105예요. 저 둘대가리예요. 됐죠? 그건 많이 높은 건데 너는 행동으로서 네가 127이 아니란 증거가 한 100개가 돼서 솔직히 신빙하기는 어려워. 127이면 아인슈타인이. 127은 네가 여기서 제일 높을걸? 어? 좋겠다. 병원에서 127이래? 야, 근데 다시 재봐. 아닌 것 같아. 야, 장난이야. IQ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으니까. 당연하죠. IQ는 떨어지죠. 어? 왜냐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떨어지죠. 왜? 알고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막 미적 감각이었어. 그러니까 똑똑함이란 건 한 측면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닐까? 한국 교육 잘 받는다고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권만 봐도 발레가 100개인데. 저기 서울대 나온 양반이 300명 중에 한 200명은 될 텐데 저 새끼가 어떻게 서울대 나왔지 하는 사람들이지만 수두룩 빽빽인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장동민 겁나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개그맨 장동민. 그 사람 엄청 똑똑해. 그 사람 다 나와서 똑똑한 사람 다 뚜까 패고 다녔잖아요, 예능에서. 자, 이제 진짜 하자. 이제 갈게요. 질문 안 했더니 이상한 질문 나와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11강 3번. 자, the fact that. 자, 동격이죠. Humans living 40,000 years ago. 4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가 had attentive가 뭐예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세심하게 얘들아, craft는 손재주란 뜻이야. 손으로 뭔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craft라고 한자로 수공예라고 하죠. 그래서 musical instruments라고 되어 있는데, 자, instrument은 고3이니까 좀 더 딥하게 배우겠습니다. instrument의 뜻이 뭐죠? 악기죠. 그래서 너네 멜론에 이렇게 돼 있으면 instrumental이야. 그러니까 저기 반주만 나오는 거. 근데 instrument가 악기인 건 맞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instrument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인풋을 후 하잖아. 그럼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매개체를 다 instru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 내지는 매개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instrument는 매개체란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기라는 뜻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렇게 music이라고 나오면 악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usical instruments employing은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요? 빈칸 methods.
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죠? 그러면 수식 누구요? 인플로이가 너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사용을 누가 해요? 인간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수식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분사구문이죠. 자, 콤마 없이 이렇게 그냥 낑겨 있잖아. 그러면 싹 다 동시 동작이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악기를 세심하게 만들어냈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the fact거든요. 이거 주어가 the fact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동격절이에요. 그래서 동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이 지문은 이 문장이 독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입니다. 자, 그래서 A 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비록 모임에도 자, harsh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harsh가 뭐죠? 거친, 험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살기 되게 험한 환경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A 한다. 그러면은 불구하고에서 우리가 딱 눈치챌 수 있는 거. A랑 harsh는 서로 무슨 관계? 대립 관계겠죠. 그러면 A는 일단 긍정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다 긍정어인데 4, 5번 탈락이네. 그러니까 4, 5번은 그냥 이거 보고도 탈락할 수 있는 거야. outdated은 그 구식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것을 반영한다. 그들이 음악에다가 두었던 B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place 뒤에 목적어가 없죠. place A on B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이었던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음악에다가 뭐를 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결국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와 B는 어떠한 선후관계 내지는 인과관계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Our species 이러면 우리 종, 그러니까 인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은 has been making 현재 완료에다 진행 때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만들어 오고 있다. music 음악을 most likely for as long as we've been human. 자, 요거 해석 아마 다 안 되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 거의 유인원에서 이제 침팬지에서 대체 유인원은 씨 어디서 나온 거야? 뭐야 이거? 인간이 될 때까지. 이 인간이 되고 나면. 아, 이거 뭐 종의 진화야? 아니, 우리 아니 요양문 읽었잖아. 여기 뭐 침팬지 있어? 그러니까 그 진짜 인간이 되는. 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으로서 계속 쭉 살아온 그 동안 내내 이거 for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most likely는 부사구예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게 우리가 인간이었던 때 이래로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음악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니 선사시대니 완전 옛날부터 계속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근데 그게 침팬지가 왜 나오냐고 이 양반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잘못 말했어. 자, 그러면은 일단 음악을 옛날부터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건 핵심이죠.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요약문을 우리가 먼저 읽었거든요. 이래서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the oldest known musical instruments date back. date back은 자동사로서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back to some 40,000 years ago. 드디어 기 나왔네. 4만 년. 자, 4만 년을 무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오래된 거지, 지금. 아니, 고조선이 건국년도가 뭐 기원전 2333년이라는데 거기다가 2000년 더해도 4000년밖에 안 되는데 4만 년 전이잖아.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Among the most intriguing of these are delicate bone flutes found in what is now southern Germany. 자, 요거 해석 못하면 어법 문제 틀려요. 전치사구죠. 주어 누구예요? 주어요, 주어. 네. Intriguing 좋습니다. 또 주어 이거래요. Any opinion? 예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면 자동사랑 주어는
뒤집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intrigue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우리한테 되게 궁금함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delicate가 아니라 delicate이라고 해야 돼. delicate 무슨 뜻? 섬세한, 연약한. 알겠죠? 뭔가 이렇게 섬세한 뼈로 만든 플룻이래. 뼈로 만든 플룻. 근데 그게 자 이거 그냥 분사구 삽입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남부 독일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 섬세하게 쫙 깎아서 만든 플루트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These discoveries testify to the advanced technology that our ancestors applied to create.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뮤직까지. 자, 이 that의 기능이 뭔지 한번 보세요. that이 뭘로 쓰였을까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겠죠. 관계사, 접속사, 지시사. 뭘로 쓰였을까요? 15초 드리겠습니다. 요요 that. 뭘로 쓰였어요? 격. 관계자예요. 뭐라고? 목적격. 그렇다는 사실. 동격? 지우. 동격 아니에요. 목적격. 동격 아니에요. 동격? 예? 아니에요. 유리는? 아니에요. 뭔데요? 자, 이거 목적격이라 하셨죠? 왜요? 뒤에 가지 마시고요. 뭐라고? 뒤에 가지 마시고요. 내가 가르친 거 써먹어야지. 문장 읽으라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화를 내? 아니, 야, 수능 때 써먹으라고 그렇게 1000번, 1000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쓰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더울 때. 그래, 더 여기 있잖아. 더울 때도 동격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동격이라고 하기엔 동격이라 하려면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명사 나와야 돼. fact, truth, myth 막 이런 거 나와야 돼. 이건 그냥 특정 명사잖아요. 이건 동격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진일보한 기술인데 특정 진일보한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암시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봐봐. 그러니까 apply A to B잖아. apply 즉 타동사 쓰인 거잖아. 접목시키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견이 testify to the advanced technology, 이런 발전한 진일보한 기술에 있어서의 입증성을 더 부가한다는 뜻이야. testify to. 그러니까 이거 증언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더 부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음악을 만들려고 접목시켰던 선진적인 기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음악을 만든다라는 건 이 delicate이랑 advanced만 보더라도 음악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만드는 악기나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이 그 나라의 유물로 존재한다면 얘네는 고대 국가에서도 문명을 꽃피웠었던 국가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delicate이랑 advanced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음악을 만드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렇죠. 문명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독해를 하면서 이런 확장적인 의미도 추론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비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땡땡 해갖고 계속 나열하면서 부연 설명을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the finger holes are carefully beveled. 이렇게 깎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되게 여기가 carefully, 되게 섬세하게 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allow the musician's fingers to make a tight seal. 그러니까 손이 딱 맞출 수 있게. 그러려면 이제 손의 인체공학적인 구조에 맞춰서 깎았다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한 계산이 필요했었을 거고.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 holes appear to have been. 준동사 완료상 뭐야? 완료상. 뭐냐고. 준동사를 have pp 완료로 썼어요. 뭐예요 이거? 과거. 그러니까 주절보다 이전이죠. appear 지금 현재 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눈에 봤을 때 옛날에 이랬겠구만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완료 써야 되죠. 자, 요거는 수능도 수능인데 지금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 특히 유념해서 보세요. 요거 문법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to have been precisely measured, 그러니까 특히 정확하게 지금 딱 측정했대라는 거잖아요. Perhaps to correspond,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 correspond to a special musical scale이래. 스케일이 무슨 뜻이 이게? calm down, calm down. 악보. 그리고 너네 둘 하지 않았냐? 리딩 부스터 지난번에 시야 할 때. 혹시 뜻 또 아는 사람? 이거 뜻 개 많아. 규모 또. 악보도 됐고요. 근데 이거 악보는 엄밀히면 스코어고 스코어가 악보고 스케일은 음계야,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측정 뭐? 저울, 체중계. 이거 봐 했잖아. 이거 저울이었잖아 그때. 또 탈락. 맞아. 근데 엄밀히면 가시가 아니라 비늘이야. 물고기 비늘. 이게 왜 그러면 스케일이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이게 스케일이야. 아니야 간격. 아니라고. 아니라고. 니네 체중계 이렇게 돼 있잖아 잴 때. 그래서 스케일이야. 그리고 너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일직선 쭉 그은 거 이게 스케일이야 이게. 그래서 물고기 비늘처럼 생겨서. 그러니까 그 비늘 그림은 못 그리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뜻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스케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규모란 뜻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음악적 규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계 얘기한 거예요. 음계. 알겠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악보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악보는 영어로 스코어예요. 스코어. 자, this time period corresponds to the last glaciation episode. 얘들 에피소드가 너네 저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1, 2, 3잖아. 그게 시간이란 뜻이야. 특정 시간. 정해진 특정 시간. 그래서 에피소드라는 거야. 그래서 빙하기라고 하시면 되죠. 최후의 빙하기랑 상응한대. 최후의 빙하기. 그럼 최후의 빙하기니까 겁나 살기 빡셌을 거 아니야. 북반구에서. 그래서 life, 여봐, could not have been.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조동사 완료상이지. 조동사 완료상도 언제? 옛날 정도. 왜냐면 glaciation이잖아. 빙하기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완료 써야지. 이거 조동사 완료상 이해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Is it for people living at the time?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삶이 쉽지 않았겠죠. 그지? 그래서 yet, 근데 그러나네? 하지만 time, energy, and the skills of craft workers were used for making abstract sounds of the least used daily habits of life. 여기서 use는 쓸모야, 쓸모. 그러니까 쓸모가 가장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살기 척박해 미치겠는데 맘모스장 지금 맞다이 뜨고 있는데 지금 음악 그거 플루트 만든 게 뭔 의미냐는 거야. 근데 이게 생존에 있어서 의미도 없는데 왜 계속 인류는 음악을 악기를 계속 만들어 왔을까? 가 이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so music must have been.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틀림없이 뭐 했었을 것이다.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for them. 인류에겐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들이 음악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했다라는 점을 반영한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B 답의 근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음악 악기를 만드는데 뭐를 도입했다? 정교하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A, B의 근거에 따라서 답은 1번 하시면 되죠. sophisticated는 사람한테 쓰면 좀 뭐냐면 세련됐거나 좀 교양을 갖춘 사람을 sophisticated라고 하고요. 이걸 사물이나 시스템 같은 추상적인 명사에다 쓰면 뭔가 정교하고 뭔가 고급이라는 뜻이 됩니다.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라는 뜻이죠. 그죠? 답 1번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신 대비하는 정발고3 학년 학생들은 문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많이 있죠, 여기. 지금 왜냐면 니네가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이런 준동사 완료상, 조동사 완료상 이런 거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도치 구문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법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14번. 아까 어렵다고 하신 거. 자, 이게 어려웠다고? 어렵으면 B를 틀렸니? B가 어려웠니? 자, 볼게요. 이거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그냥 단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볼게요. 자, sometimes, 때때로. 그러니까 이런 게 그 2등급, 3등급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유용한 질문이야, 이거.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많이 읽어봐야 돼요. 지문들. 때때로 심지어 unlucky, 불행한 시작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좀 시작이 불행해 보여.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딱 버렸는데 첫 사업을 만약에 대차게 말아먹었는데 다시 재기해서 두 번째 사업을 했는데 10조 원의 뭐 재력가가 됐다? 뭐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안한, 불쌍해 보이는 시작이 turn out은 뭐뭐로 드러나다죠. turn out to make long run success more likely. 그러니까 make는 엄청 다양하게 쓰이잖아. 뭐뭐를 만들다도 되지만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공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더 가능성 있게 만든다는 거야. 시작이 불쌍해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6월 평가원 점수 낮아도 된다니까요. 6월 평가원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럼 수능 점수는 보장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네는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많이 틀려보고 많이 얻어 쳐맞아야 수능 때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아직 안 태어났겠지만 이때 우리 2001년, 2000년에 선진국들이랑 친선 경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히딩크가 지금은 영웅이지만 그때 별명 5대 0이었어. 뭐만 하면 맨날 5대 0을 졌거든 우리가. 막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월드컵 개최한 나라가 16강을 안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 그때 막 피파 랭킹 42, 50위 와 이랬거든요. 근데 친선 경기만 하면 옆에 일본은 막 1대 0, 0대 0 막 이렇게 비비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5대 0을 쳐발리니까 그 전 월드컵 98년도에도 네덜란드한테 5대 0을 졌어. 근데 그때 감독이 히딩크였거든. 그래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히딩크 빨리 잘라야 된다고 월드컵 1년도 안 남았는데 맨날 애들 합숙시키고 유럽이랑 친선 경기 붙어야 된다고 해놓고 맨날 5대 0을 치니까 이거 뭐냐고. 근데 그때 박지성이 자서전에 뭐라 했냐면 그때 하도 얻어 쳐맞으니까 얘네가 어딜 때릴지 알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월드컵 때는 얘네 움직임이 다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강까지 찍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Gladwell 사이트 인용하다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인용했으니까 이거랑 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the experience of Jews. 얘다 Jew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Jew. 그래서 Jews who immigrated to New York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뉴욕으로 이민 갔던 유대인들. 특히 이때 2차 세계대전 히딩크래. 히틀러가 개뻘짓해갖고 다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하는 거죠. And went on to prosper. went on to prosper. go on to는 무슨 뜻일까요? go on to는요. 시작하다가 아니라 나아가 뒤이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뉴욕으로 이민을 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prosper는 아셔야죠. 번영하다. 이거 잘 먹고 잘 살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어 쓰지 말고 유의어를 써줄게. 뭐 알아야 돼? T. 그럼 flourish F잖아. thrive예요. flourish도 되죠. 잘 먹고 잘 살다예요. prosper. in the garment. 얘다 garment는 이거 뭐냐면 의류란 뜻이야. 그래서 너네 그 의류 회사들 중에 무슨 어페럴 하잖아. 어페럴도 의류를 고급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garment, 그러니까 의류 산업에서 번성하게 됐다. 자, many raised children. 여기서 many는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Jews 얘기하는 거죠. 그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길렀대. 어떤 자식들? Graduated from law school. 로스쿨 졸업시켰다는 거지. 열심히 교육시켜서. 그래서 자, 근데 이거 시아 너 이거 왜 어려운지 알았다. 문법 모르면 나가린 거예요. 아니 저는 저 앞에 가는 거. 이거 뭔데 그러면 답? 아니 저기 사이트 그러니까 A 뭐냐고 답. 리젝트. 왜요? 왜 rejected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 통상적 콤마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반대 의미? 아니 나는 지금 올리투.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그 올리투가 약간 뭐냐고 그러니까. 리딩 부스터 실컷 하면 뭐 하냐고 이거 했는데. 있어요? 나연아 이거 뭐예요? only to 부정사? 이거 알아야 돼요. 그저 뭐뭐하기. 뭐가 되다. 발견하다. 너 자꾸 이상한 얘기 할래? 뭐 발견하다가 어딨어 여기. 뭐냐고 뭐야 이거? 뭐가 되다. 나 유리 알아 이거?
마지막 지호야. 온리투 부정사는요. 이렇게 했지만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할 뿐이다. 앞에서 아무리 발악을 하면서 노력을 해도 결국 실패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정적 결과를 부각시킬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풀 때요 A요 답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이거 보고 푸셔야 돼요. 자, only to 부정사 나오면 앞에랑 반전되는 안 좋은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쿨을 졸업했으니까 긍정이죠. 근데 only to니까 뒤에는 좋은 얘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rejected야.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뻘하게 4년 5년 공부하고 해봐야 어차피 뉴욕에서 잘 나가는 로펌한테 김현장한테는 빠꾸 먹었다는 뜻이야. reject가 거절하다죠. reject가 왜 거절하다예요? reject가 던지다잖아. 그래서 시아야 초콜릿 먹어 이렇게 던져주는데 시아가 갑자기 너나 처먹어 하고 나한테 다시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다예요. 알겠죠? 왜요? 너 그럴라 그랬지 너 지금. 그렇게 인상과 알았어. 자 그럼 이건 뭔데? 자, 오늘로서 한 900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 용법이잖아. 접속사. 그래서 이게 in those days 이때에는 그러니까 20세기 때에는 이 로펌이 hire 고용했대. 대부분 로열 어디서 프로테스탄트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개신교란 뜻이야. 기독교. 몰라도 돼요? 이건 각주 달아줄 건데 어쨌든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선 달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프로테스탄트는 이거 기독교란 뜻이야. 기독교. 개신교. 그래서 기독교 출신의 부유한 백인층 가정에 있는 애들만 뽑았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러니까 사실 A의 답의 근거는 여기 보고 풀어도 되는데 only to 보고 바로 풀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Jewish graduates were often left with few better options. 그래서 유대인 졸업생들은 few지, few 뜻 뭐야? 찔끔. 그러니까 더 나은 옵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면 then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하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지. 이거 뭐뭐 빼고야. 빼고. 그러니까 to start small firms of their own. 자기 자신이 회사를 차리는 거 말고는 더 나은 옵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로 뭐예요? 이거 만약에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부스터에서 했거든요. 캔낫이요. 그러면 물론 쿠드낫이라고 했겠지. 근데 원형을 가르쳐 주려고 그냥 캔낫이라 쓸게. 캐나스 그렇지. 캔낫 그거 하라는 거야. cannot help but to 부정사. 이걸로 바꿀 수 있지. 이것도 뭐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모르면 못 푸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수학이랑 똑같이.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요거는 지금 과거 시제니까 could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치환할 땐. 자, those firms often specialized in cases. 요 케이스가 요거 법률 용어에서는 사건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사건. 법률 사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송에 특화돼 있대. 이 firm들은 that the elite law firms felt were 빈칸 them. 자,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those firms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종종 어떠한 사건들에 특화돼 있대. 이 those 누구야? 주스라고 하면 주스가 Jews. 그래 맞아. 자,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차린 회사. 그럼 유대인들이 차린 회사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로펌에 봤을 때 사회적인 평판이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beneath예요. 그래서 여기 elite law firm felt 이걸로 풀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것만 보고 풀면 안 돼요. those가 누구 가리키는지도 명확하게 잡고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거. 자, such as the litigation. 이거 litigation 각주 다뤄줬니? 이거 소송이란 뜻이거든. 잘해줬어요. 요거는 근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고요. 자, litigation 나도 영자신문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litigation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아야죠. 발음 hostile이라 돼. hostile 이런 아닌가? hostile.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hostile corporate takeovers. takeover가 이게 뭐냐면 기업 인수합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대적인 인수합, 그러니까 적대적 M&A라고 하잖아, 우리 소위. 그래서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특화돼 있다 이런 얘기죠. So the lawyers raised by garment workers. 자, raise는 올리다인데 타동사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거는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죠. Raised by garment workers가 lawyers 꾸며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키워드. 의류 노동자들, 그러니까 저기 옷 만드시던 그 노동자들 있잖아. 우리도 우리 6, 70년대 때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했었던 거 한국사 배웠을 때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들한테 키워진 유대인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Were thus often the only ones who had developed the expertise가 아니라 expertise예요. 알겠죠?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대. 자, capitalize on은 얘들아 캐피털이 뭐야? 수도도 되는데 돈이란 뜻이야, 돈. 알겠지? 좀 capitalize on 하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수능에 많이 나와요. 뭐뭐를 이용해 먹는 거거든? 사채업. 사채업은 아니고요. 자, 뭐뭐를 이용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이용해 먹는 거냐면 좀 나한테 돈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어 먹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좀 직역을 하면 뭐뭐로 돈을 벌어 먹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쁘게 표현하면요. 뭐뭐를 이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o the explosive growth of hostile takeover litigation that occurred in the 1970s and 80s. 그러니까 7, 80년대에 이런 적대적인 인수합병과 관련한 소송이 넘쳐났다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딱 그 직장인들의 자식들이었으니까 개꿀이었지. 거기에 있어서의 전문 지식이 압도적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의미한 거야? 맨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얘기한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 애들이 아무리 학력을 좋게 해서 하버드를 나오고 해도 백인 애들이 대형 로펌을 가버리니까 안 좋았는데 나중에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dominating이라고 해야죠. 지배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they went on to earn vastly more than the lawyers in the firms that had earlier shone. shone은 이거 회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회피하다. 근데 이것도 이건 각주 다 알아줬을걸? 네. 그지? 이건 근데 몰라도 돼요. shone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용을 꺼려 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돈을 떼돈 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캐피탈을 하면 사채업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캐피털이 무슨 뜻이냐면, 너네 캡이 뭐야? 모자지. 맨 위에 써서 그래서 캡이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걸 캡이라 그래. 캡. 거짓말. 나 구라치지 말라고? 아니, 캡이 거짓말이라고? 그 CAP인가? 아니, 캡이 모자잖아. 그러니까 맨 위에 씌운 게 나보고 구라치지 마세요 이런 줄 알았잖아. 그래서 캐피털이라고 하면 맨 위란 뜻이야. 맨 위.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 행맨 게임 옛날에 해봤지? 행맨 게임. 여기 위에 대가리를 캐피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게임이요? 행맨 안 해봤어?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 이렇게 그리면서 단어 맞추는 거. 오씨 뭐야? 했어요. 이거 했지. 제발 했다 해줘. 했어요. 이러면 다른 애들 안 했다는 거잖아. 이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행맨? 알았어. 미안. 자, 캐피털은 그래서 맨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도란 뜻도 되고, 수도만 되는 게 아니라 주요 대도시 있지, 뭐 뉴욕, 싱가포르 이런 데 있지. 그런 것도 이제 캐피털이라고 하기도 해. 그리고 뭐도 돼? 자본도 되고. 너네 저기 키보드 치다 보면 누르면 개빡치는 거 캡스 락키 있지. 그거 캐피털 락키야. 캐피털 누르면 뭐 돼? 대문자로 바뀌지. 캐피털 대문자는 뜻이야. 큰 숫자니까. 큰 문자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사형감이라는 뜻도 있어. 왜냐면 형벌 중에 맨 위에 있잖아. 그래서 사형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캐피털 레터 하면 자본 편지가 아니라요. 대문자예요. 알겠죠? 이거는 방금 제가 쭉 어법이랑 같이 다뤘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5, 6번 보죠. 아까 의류 그 얘기하실 때 왜?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안 해가지고 뭐? 그
이렇게 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 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응. 빨리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뭘? 그불 붙인 사람 몸에 불 붙인. 아, 전태 열사? 아 네네. 그때 시작 아니에요. 아, 그치. 그때 노동운동이 시작됐지, 우리나라에서. 그때 되게, 왜냐면 열악했으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막 12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데, 그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신을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너라면 그거 부당하다고 기름칠하고 불 지를 수 있어? 그거 엄청난 용기지. 넌 그냥, 건강하게 졸업이나 해. 알겠지? 이상한 짓 하지 마. 너를 사회면에서 보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마. 자, 1번 볼게요. Ways to support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ies. 자, with가 이렇게 형용사로 명사 꾸며주면 뭐뭐가 있는.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법. 그죠? 자, 이건 1번 돕는 법이고 2번. 1번은 아이들 학습을 얘기한 거네. 네, 소재만 잡을게요. 소재. 2번. Motivation and its impact on memory retention. 일단 retain이 무슨 뜻이에요? 유지하다야. 유지하다. 계속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걸 계속 뚜두두두두 하면서 여기 계속 가만히 있게 하는 게 retain이에요. 그럼 그거의 명사형인 retention은 유지, 회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tention rate 하면 뭐예요? 기억을 유지할 수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기억 유지 확률,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거에 동기부여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2번은 뭐 얘기한 거야? 이거 기억력 얘기한 거잖아. 자, 1, 2번 벌써 소재 갈렸죠? 3번 How the death of semantic processing influences memory. 기억에 영향을 끼친대. semantic은 이거는 그냥 의미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걸 semantic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론적인 과정의 깊이가 어떻게 기억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럼 3번은 그냥 기억이죠. 기억. 근데 물론 비슷하죠. 4번 subconscious language learning. 무의식적인 언어학습. 자, 4번은 언어학습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현실인가 아니면 과학 공상인가? 너네 SF 영어라고 하잖아. SF는 대표적인 콩글리시예요. 서양 애들은 너네 이건데 니네는 몰랐겠지만 이거 듣기에 몇 번 나왔어. 사이파이라 그래. 그래서 사이파이 무비 하면 과학 공상이에요. 너네 SF 무비 하면 걔네 못 알아먹는다. 알겠지? 사이파이라 해야 돼. 그래서 현실이냐 아니면 구라냐? 뭐 인셉션 같은 거 얘기하는 걸 것 같아. 5번. The language we speak can influence our way of thinking. 이건 5번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얘기한 거죠. 해석은 쉬우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로 풀어보죠. 또 나왔네. implicit 뜻 뭐야? implicit는 explicit이에요. 네네네. 저기 안에 있는. 왜냐면 이거 in이잖아. in. 안 내부란 뜻이잖아. 그럼 밖은. 함축적인.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고 봐야 돼서 implicit이야. 그럼 반대는 대놓고 노골적인 건 explicit. 그래서 너네 이거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거 미국 버전 보면 19세로 안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 애들 2라고 돼 있거든? 이거 누르면 19금이니까 잘못 누르지 말고, 울지 말고 알겠지? 2 누르면 19금이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노골적으로 다 나온다는 뜻이야. explicit. 왜? 제 익스플리시트 했나 봐요. 왜? 지문이 달라? 왜? 이거 아니야? 그러네요? 야, 다들 왜 모르는데? 잠깐만, 11강. 뭐야, 이거? 그러네? 이거 뭐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어? 위드 중간? 그럼 얘만 원본자로 띄우고 할게요. 뭐야, 골 때리네? 뭐지? 자, 이거 하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는 걸 제일 해맑게 얘기하시네요. 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자, 좋아요. Let's take a classical example. 전형적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From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 자, the effect of word processing, death. 자,
depth 깊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처리하는 그 깊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imagine that I present a list of 60 words. 60개의 단어 목록을 여러분들께 보여준다고 치고 to three groups of students. 세 집단에게. I asked the first group. 첫 번째 집단에게 to decide.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했대요. Whether the words letters. letter 이거 글자야. 편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일 때 upper case라고 하면 대문자고요. lower case라고 하면 소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거를 확인하라고 얘기했대. 첫 번째 그룹은. 자, 그다음에 the second group. 그리고 이제 second group하고 그냥 whether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decide 요거는 겹치니까 그냥 생략한 거야. 두 번째 집단에게는 whether the words rhyme 운율이죠. with chair. 자, chair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운율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고, and the third, 세 번째한테는 whether they are animal names or not. 그게 동물의 이름인지 아닌지 물어봤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word processing에 있어서 death잖아. 근데 뭔가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1부터 3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저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차이를 좀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여기까지 다 읽고 뭐 해야 되냐면 얘랑 또 얘랑 따로 놓으면 안 돼. depth라고 했으니까 가장 옅은 수준에서 가장 깊은 수준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옅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월세다 쓰자. 저기는 겉에 생김새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발음이랑 비슷. 그렇죠. 생김새를 보는 외양에서 점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지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걸 눈치채고 읽어야 된다. 그냥 어버버버 하면 안 돼. 흐름을 연결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once the students are finished, 애들 이제 다 끝내면 I give them a memory test. 나는 이제 기억 테스트를 했는데 which group remembers the words? 뭐야? remember라 했잖아. 그러면은 메모리 테스트 맞죠? 누가 기억을 제일 잘할까? 물어봤더니 memory turns out to be much better. 자, 훨씬 더 나았대요. 근데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세 번째였을 것 같은데 아니야 될까? 지금 세 번째라고 하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해야 의미가 통해? 단어를 처리하는 과정의 깊이가 훨씬 더 깊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Process the words in depth라고 돼 있네. 끝났지?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거에 영향과 효과를 보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잖아. 그럼 이거를 제일 많이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better라고 해야죠. So at the meaning level, then in the other two groups. 그리고 then other two groups라고 했으니까 better 맞죠? 자, who processed the more superficial은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죠. 이건 피상적이냐 뜻이죠. 그러니까 깊이감이 더 깊다라는 것과 반대인 거죠. 1번이 가장 피상적인 거지. Sensory aspects of the words. 단어가 갖는 감각적인 측면. 그래서 방금 지금 시아가 얘기한 뭐 발음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그런 것만 따진다라는 거죠. Either at the letter level, 그게 문자 단위였던, 문자 수준이었던 아니면 the rhyme level. 아까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rhyme이라 했잖아. 그지? 그렇게 했든 뭐든 간에 어쨌든 세 번째보다는 훨씬 더 옅었다.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는 결국 meaning level이잖아. meaning level.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단어를 의미 측면에서 우리가 처리하면 뭐가 높아진다? 기억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너네 단어 외울 때도 뭔가 발음이 비슷한 걸로 막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단어를 외울 때 특정한 연상되는 의미랑 연결해서 외우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걸 이제 써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떤 특정 단어를 외웠을 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기억날 때가 좀 있거든. 이 단어를 외웠을 때 그때 의미를 부여했던. 그러니까 그게 좀 생각나는 거 보면 단어 외울 때 특히 뭔가 암기를 해야 될 때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더 암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거를 한국사에서 나중에 써먹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we do find a weak, implicit, and unconscious trace.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안에만 있어서 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the words, 단어가 이 모든 집단에게 끼친 그런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 깊이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냐 마냐가. Learning leaves. Subliminal은 그러니까 약해서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Mark within the spelling. 아니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지금 trace라고 돼 있잖아요. 흔적. 그러니까 그러한 표식을 남긴다라고 해야겠죠. Phonological은 저 phonics 생각하면 돼. 발음. 발음하는 체계에서 그리고 스펠링에서 이런 흔적을 분명히 남긴다. However, 그러나 그래서 너네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내가 단어 할 때 내가 뭐하라 했니? 지금 내가 단어 그렇지 발음하라 했잖아. 너네 발음을 안 하면 오래 안 가. 그리고 니네가 발음 그리고 단어 시험 맨날 내가 채점하다 보면 이런 거 분명히 다른 단어거든요. 이건 흡수하다고, 이건 우스꽝스러운, 심지어 품사도 안 맞아요. 근데 absorbe에다가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하는. 왜냐면 발음을 안 하니까 충돌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을 꼭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든. 알겠지? However, 하지만 only in death. in death는 더 깊이 있게니까 심층적인이에요. 자, 심층적인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뭐로 바꿔도 되죠? 더 파고드는 거. P. 심오한. profound 쓰시면 돼요. 자, only in depth semantic processing guarantees. 그래서 오직 심층적이고 깊은 수준의 의미론적 과정이 그게 guarantees 보장한다. 뭐를? explicit 겉으로 명료하고 세부적인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단어를 정확하게 더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the same phenomenon 같은 현상이면 이거 얘기하는 거지. 같은 현상이 사라진대. 이미 여기서 좀 느낌 세하죠. At the level of sentences. 문장 단위에서 같은 현상은 사라진다라고 써있네. 그럼 뒤에 봐서 사라졌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지. 또 이것만 보고 뒤 틀렸네요 이러지 마. 뒤에 꺾었을 수도 있어. 알겠지? 단정 짓지 말고. 물론 가능성은 높지. 근데 가능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판단해야지. 확실하게. 자, 그래서 뒤에를 보면 Students who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sentences on their own.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meaning level이죠. 그죠? 이게 내려온 거죠. 그지? 그러면은 기억력이 올라간다고 하면 D는 틀린 거네. Without teaching guidance, 그 어떤 교습의 guidance, 조언도 없이, 지침도 없이 show much better retention of information. 그래서 retention은요, 기억력이란 뜻이에요. 기억을 내가 보유하는 거니까. 알겠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억력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D는 탈락이고요. 뭐 appear 쓰면 되겠죠? 아니면 현상이니까 occurs라고 해도 되겠네. 발생하다니까. 자, this is a general rule which the American psychologist Henry Rediger states as follows. 이거 본 적 없어요? 로에디거?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는 아저씨야 저거. Making learning conditions more difficult. 배우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려운데 그러니까 requiring students to engage more cognitive effort often leads to enhanced retention. 자, 이번은 조금 꼰 건데 자,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어렵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근데 아, 요거? 어렵다라고 하려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동사야? 뭔 소리야? Making learning conditions 뒤에 아, 동사가 있으면 왜 저게 이거 왜 동사가 없냐고? 네. 있는데요? 그리고 make conditions 아, 됐지? 그쵸. 여기로 답의 근거 잡으면 되지. 왜냐면 지침을 전혀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더 어렵지. 근데 뭐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신 하시는 분들 그 4단계 워크북 3단 구조 있잖아. 3단 저기 독해하는 거. 그거 니네 보고 하라고 내가 바꿨잖아. 그거 이거야 이거. 전형적으로. 그래서 4단계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시아도 마찬가지인데 너 비문학 공부랑 그다음에 영어 지문 공부할 때 3단 원리에 따라서 내용 요약하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비문학에서 하지? 그거는 안 한다고? 정반합. 정반합? 내가 알려준 정반합? 아, 그건 개념 정리할 때고. 그러니까 독서 할 때 요약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내용을 줄거리. 네가 알아서 정보를 생산해야 돼. 그 안 그러면 기억이 오래 못 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목요일에 유월평가원 해설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유월평가원 전 과목 모든 시험지 다 꼭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내일 시험 건투를 빕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자마자 바로 일찍 자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